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6월 달하고도 이제 중순을 또 넘어서고 있어요. 6, 7, 8월에 아마 아열대 기후 현상을 띠면서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가 될 거라는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현안들이 현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과 자질, 또 철학 이런 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국민들이 이렇게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매우 서글프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러한 어려움과 난국이 닥쳤을 때 결국에는 의로운 국민들, 그리고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로운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를 바로잡고 이렇게 치유한 그런 우리 아픈 역사들을 보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계속적으로 지난 4년간 또 앞으로 남은 뭐 1년도 안 남은 한 9개월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헌과 정체성과 그리고 70년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한다면은 과연 누구한테 이로울 것인가 다시 한번 반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뭐 이준석 돌풍이니 열풍이니 하면서 대한민국의 삼류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삼류 언론들이 계속해서 과대포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 위기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덮으려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고, 여기에 부하문해동하고 춤추는 가짜 언론 및 그 이중대 삼중대 세력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런 의로운 역사적인 흐름들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에게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또 계속 제가 뭐 여기저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인식을 하고 고민하고 같이 처방을 내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도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만은 어떤 지인들은 오히려 또 방관자가 되고 자포자기식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만 하는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데 이렇게 지금 더 어려운 시국으로 국민과의 그런 결합과 연합전선이 쉽게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준석 젊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담론들을 보면은 뭐 사설 기사 뭐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뭐 새로운 정치 세대 교체 그러는데, 뭐 어제는 제가 또 지적했습니다만 뭐 방송에서 뭐 이념 정치에 종지부가 찍겠다는 이러한 언론인들의 글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분단 체제가 극복이 됐나요? 대한민국의 분단 체제가 극복이 되고 체제 전쟁이 끝났나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승리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었나요? 어느 것 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우파가 꿈꾸는 세상의 언저리에서 완결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신드롬을 중심으로 이념 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느니 뭐냐 하는 그런 진단들은 표피적이고 패션주의적인 정치 문화의 한 소산이지 결코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과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추구하는 아주 막중한 책무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깊이가 없는 그냥 요설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씨도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이 법치주의를 통해서 잘 구현되면 자동적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고
시대의 상황에 역행하는 이념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과도한 이념 정치를 하면서 공정도 파괴되고 그거를 견제하는 야당 역할에 부재하니까 거기서 공정도 파괴되고 또 국민들도 무관심하니까 공정이 짓밟히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을 치유하는 출발점은 경제적인 공정에 앞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공정, 이념의 공정, 이념적인 공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공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둘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면 안 돼요. 오늘 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한 것 중에 하나가 왜 문재인 씨 부부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갔을까 이 바쁜 와중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오스트리아라는 그러한 나라를 방문해서 거기서 남북 마치 연방제가 꼭 필요한 앞으로의 그 대한민국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경우 좌우 연립 정부로 이렇게 통일 국가로 이런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본질을 보면 공산주의와의 좌우 합작은 불가능하다는 역사적인 사례가 그 당시 온건한 사회주의 노선으로 많은 역할을 한 합리적인 정치 세력이 만들어낸 결과지 공산주의와는 안 된다는 그러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쓴 나라입니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예요. 같은 독일 민족이지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반드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것이 이제 이념적인 공정성이 파괴된 헌법 정신이 파괴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좌우 합작이 어려운 걸 알고 공산주의자들과는 불가능한 걸 알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도 이만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지금도 이 정권은 틈만 나면은 사회주의 연방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북한의 순수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변화된 다분히 종교성이 짙은 이러한 체제와 연합 정부 같은 연방제 정부 같은 거를 구상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보면서 과연 이념적인 공정이 공정 그러는데 이념적인 공정부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씨 부부가 오스트리아를 왜 갔는가 이 바쁜 중 2박 3일 동안 봤더니 언론들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국민들이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남북 연방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여기 기사를 보니까 세계 평화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도 한반도에서도 마치 그러한 좌우 합작이 가능하다는 듯한 그러나 그 본질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구애와 잘못된 체제, 세계 역사가 이미 인권유리 국가, 독재 국가라고 해서 버려야 될 체제로 낙인 찍은 이 잘못된 집단과 끊임없는 연방제를 구상하는 이 현 정부의 잘못된 이념 노선을 또 노출하고 있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게 헌법 정신을 벗어나는 이러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의 이러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앞에 회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한 소시민이 어떻게
나라 걱정하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조금 입 바른 소리 했다고 말이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글 하나 올렸다고 말이야. 온갖 좌파 친문 세력들이 그 가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런 사회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이념적인 공정성이, 경제적인 공정을 이야기에 앞서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이념적인 공정성이 파괴된, 예? 이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냥 이 배훈천 씨죠. 광주에 사는 배훈천 씨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가계 수입이 줄고 시장의 활력이 사라졌고 정말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 했을 뿐인데, 예? 그분 순수한, 그것도 호남의 전남대학교를 나온 이런 순수한 한 소시민에게 말이죠. 당신이 일배냐? 국민의힘 당원이지 등등 가게 못할 줄 알라 등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그래서 그 배씨 가족들과 직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것은 이념적인 공정성이 파괴된, 경제적인 공정성이 앞서가지고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지금 경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는 사례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정부에서 기대할 건 없습니다만 다음 정권에서만이라도 이거는 엄청난 민주주의 일탈행위예요. 우리가 합의한 헌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에 통고하는 행위인데 형법 제283조, 286조는 이러한 협박을 하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상습범일 때는 가중처벌을 한다. 이런 조항인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 소시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번에 G7 확대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씨 부부가 국제사회 여론을 확인하고 반중국 공산당 전선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왔을 거예요. 눈으로 봤을 겁니다. 나토는 군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고 G7 국가는 경제적으로 공산당을 견제한다는, 또 유럽연합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세계 서방 선진국들이 이룩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은 안 된다는 그런 합의를 하고 온, 그런 합의를 한 성명을 낸 이 외교의 현장에서 말이죠. 문재인 씨는 잘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중국이 이러한 G7 국가들의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해서 소집단의 강권 형태라고 반발했다고 해가지고 청와대는 뭐라고 해서 우리 같은 초청국은 작성에 참여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 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부인하는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이런 외교 행태로서 말이죠. 국민들의 상식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이념적인 공정성을 파괴하는 이런 잘못된 노선을 걸었다. 심히 비판받아야 된다. 동맹국들과 함께 이러한 가치를 같이 수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의 과도한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사냥하고 있는지. G7 국가에 당당하게 초청받았으면 그거에 걸맞는 외교를 하고 헌법 이념에 맞는 외교를 하고 보편적인 시민들의 이념을 전달하는, 그리고 기업들이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국제 자유무역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노선으로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국제사회 동맹국들과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눈치나 보니까 또 부정적인 이미지만 이렇게 심어놓고 온 이런 실패한 외교 현장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대북 제재 문제, 유엔 제재나 또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한 제재를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G7 회담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수위가 높게 CVID까지 완전히 넣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존권을 생각하면서 더 강하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으스름이 비껴가지고 말이죠. 너무 이 국민의 자존심과 군사 주권 외교를 포기하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우리 국민들도 지금 백신을 다 못 맞아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또 북한 탄핵하면서 말이에요. 북한에 백신을 지원한다는 이것이 다 지금 아직도 이 이념 집단이 과도한 붉은 이념 집단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 연방제라든지 대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포석을 이런 식으로 외교 무대에서 대다수의 국가의 이익은 버리면서 잘못된 정치 집단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은 아직도 위장평화 프로세스의 포로가 돼서 대한민국 전체 이익을 사장하는 이런 노릇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호하게 비판하고 말이죠.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친중 친북의 도를 넘었잖아요. 국제사회의 주류에 역행하는 이런 국가 원수의 외교 행태는 정말로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였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외교를 못하게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보국 호운의 달에 이런저런 과거 같으면 말이죠. 영화도 많이 해주고 뭐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호국 영령들을 달래고 여기까지 오는데 피땀으로써 지켜준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있는데 이 좌파 정권에서는 지난번 광복회가 하는 행태라든지 국가보훈처가 하는 행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산화해간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고맙다는 그들을 정말로 존경한다는 의식들이 이렇게까지 사라지고 말이죠. 아까도 어제도 말이죠. 청와대 회견에서 제가 또 진짜 이건 하도 내가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아니 이 정권 들어가지고 부채가 300조 원으로 그 중에는 뭐 매표성 자금 또 코로나 자금 뿌린 게 얼마예요 도대체. 근데 세상에 26만 명 6.25 유공자들 약값 줄 예산이 없다고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정권은 이런 정권이구나. 빨리 타도해야 될 정권이다.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국민의 손발로 국회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라고 했더니 같이 춤추는 이중대 삼중대 역할하는 야당의 제도권도 이거는 혹독하게 비판돼야 된다. 제가 그래서 야당 대표 역할이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비틀어진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이념의 공정성의 문제부터 지적하고 칼날을 뽑았어야 되는데 이미지 정치는 하고 말이죠.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에? 지금 그거보다 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언론들이 잘못한다는 거예요. 에? 대한민국 보수의 본질이 뭐고 지금 국가가 어떤 걸 지금 잘못하고 뭘 바로잡아야 되냐는 바른 처방보다는 이렇게 수박헐탕식으로 패션 정치나 찬양하고 가짜 보수들이나 이렇게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삼류 언론이 이게 인류 언론입니까? 국민들이 동요하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한심하다. 지금 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상상시키고 국군을 향상시켜서 자유우파가 제대로 단합해서 정권 교체하면 제2의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온 한민족이 축배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G7보다도 G5로 갈 수 있는 국군 상승의 기회가 잘못된 이념 세력에 정권을 준 국민들의 잘못으로 다 사장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아무리 뭉쳐서 사람을 말로만 소중히 여기고 현 집행과 정책의 측면에서 또 이념적인 면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거를 견제하는 자유주의 국가들이 다시 뭉치고 반중연대가 뜨고 민주주의 연대가 뜨는 이 시점에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연합체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야지 사는데 중국 눈치 보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미국 편에 서질 못하는 이 정권의 그러는 부도덕성과 무책임성과 그리고 아주 능력이 자질이 모자라는 이러한 집권 세력의 함량 미달의 정치를 보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 채무가 1초에
305만 원씩 불어난답니다. 1인당 내년은 1인당 내년에는 2천만 원이 1인당 국가 채무를 질 거라는 이런 보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한답니다. 세금은 작년보다 32조가 더 거쳤지만 추경을 계속 확대하고 계속 돈 나눠주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이 정부한테는 그런 게 쇠기의 경이끼다. 나라 빚이 일주에 305만 원꼴로 불어나는 이런 나라다. 지금은 1,761만 원 1인당 부채 국가 채무입니다만은 내년에는 2천만 원을 넘어선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이 나라를 골로 가게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바로 제대로 된 자유파, 자유보수 세력이 우뚝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을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치혁명을 통해서 밀어낼 때만이 제대로 된 국가의 정책과 이념적인 파괴된 공정성도 다시 회복하고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동안에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당의 지도부와 함께 정말 많이 연설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외치기도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최근 몇 개월 동안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깨이지 못한 일부 국민들의 오판으로 이 정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나라가 홀딱 지금 파괴되어가는 현장 앞에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말이죠. 이런 엄청난 실정과 잘못된 국정 노선을 가는데도 아직도 이 정권을 지지한다는 국정 수행 평가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38%가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참 지식인으로서 좌절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27회로 제가 프리덤 뉴스에 그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짧게 개몽 형식의 글로써 왜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분석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 회를 제가 거기서 우리 독자들에게 풀었는데, 이거 정말 설마가 이제 사람 잡는다고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내년 대선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조동등을 비롯한 보수를 위장한 가짜 보수들이 만들고 있는 담론과 이준석이라는 어린 당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참 웃지도 못할 구국의 본질, 대한민국 보수의 정통보수 자유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이상한 담론들을 보면서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표피적이고 패션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아직도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국민을 거의 개돼지 수준으로 보면서 제2의 3회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과도한 붉은 이념 세력들, 거기에 붙어가지고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야당 제도권 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깨이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의병 세력들은 더 뭉치고 더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모아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6월 보고 후운호 달에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 그 많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 가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온 국민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말이죠, 전체주의 사회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도 국가의 원수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채화는 반대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국가 이익을 사장시키는 대로 쳐다만 보면 국민들 큰일 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념정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가 종말이 될 때 이념적 일이 종료가 되고 체제적 일이 종료가 되고
이념 정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을 가진 정치 집단이 이 일을 하고 이념으로서 싸우는 칼날을 갈고 이들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그런 정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얼치기 언론인들 그리고 지식인들 잘못된 정치인들이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이념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생활정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활정치의 근간은 제대로 된 정치, 법치주의가 구현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다 해지고 망가뜨려지고 이념의 공정성이 파괴된 그런 사회에서는 생활정치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도 결국은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잘못된 그러한 체제 진단을 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깨우면서 말이죠. 광우병 난동 그리고 중도 통합론인가 이런 거 중도 실용론 이런 걸로 이 나라를 말이죠. 정말로 반석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다 사장시키더니 결국은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 이념 세력들이 이 나라를 탄핵하고 이제 이준석이라는 그런 젊은 친구를 통해 가지고 가짜 보스들을 앞세워가 제2의 대한민국 탄핵을 실행하고 지금 이렇게 북한과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연방정부를 지속적으로 가면서 중국 공산당을 배경으로 하는 이러한 잘못된 노선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사장시키면서 내년 대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속이고 코로나 매표 자금을 풀어서 또 많은 또 국민들의 잘못된 그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양산시킴으로써 이 나라를 파괴하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하는 혼란과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정신들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외국의 한 언론이 썼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트로트에 빠져있고 이러한 엄중한 나라가 망하고 있는 체제위기 상황, 세제전쟁 상황에서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마치 태평성대 나오는 것처럼 노래나 부르고 말이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가 다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에 빠져서 책을 안 읽다 보니까 깊이 있는 사고가 안 돼서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뭔지 말이죠. 감성적인 이러한 생활문화로 그걸 분석이 안 되죠. 공짜로 나눠주는 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받아먹다 보니까 2세, 3세가 지금 10배, 100배 갚는 그런 암울한 후세대를 지금 예측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지금 1000조가 넘는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도 아이고 내 문제 아니야. 내년에 1인당 채무가 2천만 원 넘는다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권에서 300조 올랐다는데. 그래서 삼광이다. 세 군데 미쳐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일무다. 생각을 깊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진국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깊이 하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분명한 역사의식과 현실, 전국인식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 구조적인 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함으로써 때로는 잘못된 정권을 퇴출시키는 그런 용기와 지혜와 단결력이 없다면 선진국은 어려운 겁니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사이비 언론인들이 이거 국문지를 이 역사를 난도질하는 이러한 엄청난 혼돈의 시대에 국민들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국민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호가 이 과도한 이념 세력이 띄우는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폭주 열차에 떠내려가서 치워 죽지 않게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자유우파가 새로운 정치혁명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7천만 북한 동포까지 다 구해나는 이러한 위대한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더 늦고 망하기 전에 정신 차려서 다 함께 투쟁하는 그런 시간을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